있을까요? 지금 뜨는 종목들을 면면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실은 작년 중순,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전혀 매국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못난이 3인방이다 해서 놀림까지 받았던 전통산업, 이른바 굴뚝주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입니다.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이죠. 이들 정도 힘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 IT주, IT주는 가치주로 보기가 좀 어렵죠. 이것은 오히려 신형, 성장주 섹터로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최근 이런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AP시스템, 또 테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코오롱, 현재 SK코오롱 P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은행주까지를 포함해서 전통 산업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작년 7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을 시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성장주에 목매지 마시고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장기 소외된 이러한 전통 산업주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벌써 그 이후로도 1년하고도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지나갔습니다만은 내년도 장세, 향후 장세도 이들 종목들이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또는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성장주 섹터, 바이오나 화장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이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진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장기화되고 있죠. 전처럼 어떤 모멘텀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낙폭과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장주 섹터가 올라갈 기회가 있었죠. 코스닥이 급등했을 그때입니다. 그때조차도 그 반등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이죠. 하필이면 또 한미약품이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적이나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어떤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이 훼손된 것이 거의 없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 오히려 더 좋아졌죠. 실적도 좋아졌고 성장 가치는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내린 추세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코스맥스의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미국의 현재 시판 중에 있죠. 그리고 트룩시마라고 하는 림프종 현재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현재 유럽에서 시판을 임박하고 있는 초대형 호재를 맡고 있습니다. 주가가 별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장주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더욱더 그런 것에 충실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반도체 및 현재 그리고 철강주, 화학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화,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신형, 새로운 가치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순환성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흐름은 금년 내내 진행이 됐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전통 가치주라고 하는 섹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령 자산 가치나 또는 실적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 이들을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가치적 펀드 등이 이제 그런 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들 종목 대부분 저성장에 있는 시장에서 소외된, 또 거래도 상당히 빈약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함에 따라 수익을 내는 방식의 투자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뚜기나 한샘이나 이런 종목들이죠. 롯데칠성 같은, 롯데제과 같은, 오리온은 가치주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전,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전형적인 가치주였고요. 때가 좋아서 3년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던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죠. 지금 현재 여전히 인기주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주는 시멘트 관련주, 아시아 시멘트 같은 또는 하림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는 한전, 그리고 건설 계통으로 봤을 때는 삼목 에스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한전을 제외한 아시아 시멘트나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거의 잊혀진 종목이죠. 거래도 없는. 사실 이런 것이 기본 전통적인 가치주 영역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건데요. 최근에 언급되는 그런 가치주는 이런 종목과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약간 인기 성향이 있고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그 가치주라고 이렇게 지명받고 있죠. 신형 가치주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PBR이 상당히 그동안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지내다 보니까 PBR이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경기 민감주이며 대부분 수출 관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를 통해서 종목별로 또는 산업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 실적이 좋아질 것이 크게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또 트럼프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도 또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현재 나눠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형 가치주 3인방이 있다는 것이죠. 철강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철강 그리고 화학주는 사실 PBR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치고는 약간 현재 PBR 부담이 있다는 상태인데 어쨌든 실적 가치주고요. 은행은 실적 및 PBR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전형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가치주 3인방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경계 상태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조선주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럴 소지. PBR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해외 건설 쪽, 현대건설이나 또는 대림선악 같은 이런 쪽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업황과 관련된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쪽이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호전될 소지가 있어서 업황만 좋아진다면 가치주 현재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한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통신 3사 등이 이제 전형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게 실적 좋고 PBR이 0.4배밖에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들어 크게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PBR 높지 않고 또 PER도 상당히 낮습니다. 전형적인 가치주 모양새인데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감잡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